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대기업 사내 커플입니다. 연수원 생활이 끝날 무렵 우리는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됐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죠. 연애할 땐 아내의 예쁘고 화려한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취업해서 번 돈을 합해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내는 저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월급도 받는 족족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시즌별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옷과 가방을 사면 황홀해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제 월급은 생활비로 나갔고 아내 월급은 명품 옷과 가방에 사용됐죠. 아내는 심지어 저 몰래 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서 명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그때마다 유치원생인 어린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장모님이 키워주셨고 아내는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 원을 양육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는 결국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났고 저희는 1호 결혼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곧바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뻔뻔하기만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셨으니 그간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네요. 게다가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월급에 간섭했다고 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자신의 월급을 명품백과 옷을 사는 데 썼다고 하고 게다가 회사 동료한테까지 돈을 빌렸다고 하니까 사연자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고생은 심하셨어도 아이를 봐서 꽤 오래 참으신 것 같은데요. 네. 외도까지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고 이혼 결심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는 그동안 이제 처가에서 키워줬고 양육비를 아내가 자신의 월급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주신 아이의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는데 이거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아내분이 자기 월급에서 드리긴 했지만 네. 100만 원씩 드린 거 이거는 부부가 같이 드린 양육비로 계산해야 되고요. 네. 친정 부모님이 이 돈을 받고 그동안 양육을 해주신 점은 매우 감사할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외에 추가 기여가 있었어도 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부분은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하실 때 기여분을 계산하면은 아내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래 양육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만약에 아내분이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양육을 하게 된다면 비양육자가 되는 우리의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네, 비록 이제 아내가 유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내 쪽이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다만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합산 소득은 물론 각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 상황, 양육 환경, 아이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하는 표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제 만든 표인데 각자의 소득을 고려하고 이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서 거기서 이제 나의 아이 양육비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내 쪽에서 오히려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 이건 위자료를 말하죠. 그렇죠. 사실 사연자분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아내분이 아니고 사연자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외도를 아내분이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동기랑요. 네. 아내분이 주장하는 자기 월급에 대한 과다한 간섭, 그게 그 정도가 어땠는지는 지금 사연만 들어서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네. 그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준비해서 위자료를 주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분. 네. 마지막으로 아내분이 위자료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헷갈리셔서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해서 산정하셔야 되고요. 위자료는 이 재산 분할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산정이 되고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기여도로 재산 분할이 별도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부의 재산이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재산 분할이 50대 50, 그리고 남편분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나오면은 남편분은 아파트 지분의 50%를 넘기고 거기에 더해서 현금도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남편이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 기여도도 이제 남편분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사연자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제 회사 동기한테 빌린 돈 이거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고 이건 재산 분할에 고려될 수 없습니다. 네,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요. 네, 만약에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쓰기 위한 거라면 그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겠죠. 네. 그래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아내의 경우에는 명품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이니까 그렇죠. 그걸 일상가사로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 빌린 돈의 사용처가 명품 뭐 이런 걸 입증하셔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친정해준 양육비는 법적인 채무가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친정해준 양육비 이외에 다른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기여는 이혼할 때 아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양육비는 이혼 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원인데요.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건 상대방의 유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협의 또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산정이 되고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보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